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 공시 유상증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기 때문에 권리락이라든지 신주 인수권 관련된 부분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부분에서 중요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했으니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유상증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 보통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2만 1437주죠. 기업은 이제 우선주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133만 2119주도 이렇게 신주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비율로 기존 주식수 대비 14.7% 수준으로 이렇게 신주 발행이 되고 있고요.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는 타법인 증권 취득 2,150억 원 수준이고요. 운영자금 250억 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식이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죠. 이 지금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주 인수권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더불어서 유상증자는 일정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유상증자 구주주 자격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솔루스 첨단 소재 기존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면 3월 31일 목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보유하시거나 매수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4월 4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휴일을 제외하고 D+2일 결제이니까요. 하루 전날인 4월 1일까지 권리락일이 되고요. 휴일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권리락 하루 전날 3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월 31일이죠. 목요일 오후 6시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구주주 자격으로 유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권리락일이죠. 4월 1일부터 보유하신 주식 전량을 매도하셔도 유상증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권리락부터는 지금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4월 1일부터 파셔도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가 기준 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는데요. 얼마나 하락하는지는 하루 전날 3월 31일 종가죠.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데요. 이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식이 궁금하거나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 주가를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상증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1478332죠. 따라서 기존의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14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고요.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여기 이제 초과 청약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우리 사주 조합 배정은 없습니다. 초과 청약은 신주 한 주당 0.2주죠. 따라서 예시를 드렸던 100주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14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니까요. 14주 곱하기 0.2주는 2.8주가 되죠. 결국에는 14주 플러스 2주 해서 총 16주를 청약할 수가 있게 되고요. 총합 청약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초과 청약분도 1주 미만은 절사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16주를 청약할 수 있게 되고요. 꼭 16주를 받게 되는 건 아니고 구주주 자격으로 14주는 받지만 나머지 2주 초과 청약분은 실권주라든지 단수주 발생분에 한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주주 자격은 되지만 지분을 늘리고 싶지 않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업은 이제 신주 인수권 상장을 하죠. 따라서 구주주 자격이 되시면서 유중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즉 지분을 더 늘리고 싶지 않다면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권리락일부터는 권리부 종가, 권리락 전일이죠. 종가 대비하여 하락하여 기준 주가로 거래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유중으로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희석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락 이후 주식을 사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죠. 아무튼 권리부 종가 이전에 보유하셨던 주주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이 손실분이 있는데요. 이 손실분을 신주 인수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중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은 22년 4월 21일 날 상장을 하고요. 4월 27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5영업일만 가능하고요.
참고로 지금 일정표에 나오는 28일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에는 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7일까지 거래를 완료하셔야 하고요. 상장일이 되면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계좌에 솔루스 첨단 소재 뭐뭐 R이라는 이름으로 신주 인수권이 생깁니다. 일반 주식을 거래하시듯 쉽게 매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신주 인수권을 검색하시면 거래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나타나고요. 만약 구주주 자격이 되시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주 인수권이 있어야 구주주 청약일에 유상증자에 청약할 수가 있고요. 유상증자 청약하실 때는 청약증거금 100% 현금이 있어야 하고요. 일반 주식을 매수하시듯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HTS, MTS에서 유상증자 검색하시고 청약할 수 있는 창이 뜨면 거기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신주 인수권 가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헷갈리실 수가 있죠.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에서 60%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즉 일반적으로는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 본주 주가의 가격보다 낮다면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이 등가식에 의해서 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보시면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22년 5월 3일 날 산정이 되고 5월 4일 날 확정 공고가 되죠. 신주 인수권 거래는 22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고요. 따라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전에 신주 인수권 거래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고하셔야 될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 있는데요. 1차 발행가액은 22년 3월 30일 기산일로 해서 확정이 되고요. 신주 인수권 거래일 전에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발행가액이죠. 참고로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 즉 5월 3일에 결정이 되어 22년 5월 4일 날 이제 다트 등에 공시가 될 예정이고요.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추가로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 40% 할인율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예외 조항은 당일 주가가 급등해야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예외 조항입니다. 특수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의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 이런 등가 공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는 변동성이 심하죠.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 폭이 없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정규 거래 시간으로만 가능하고요. 주문 가격을 직접 입력하여 주문가로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시거나 대응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위의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구주주 청약일은 22년 5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진행되죠. 기존 주주들이 초과 청약으로도 신규 발행 주식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될 테고요. 이 실권주는 일반인들도 공모할 수 있는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되죠. 일자는 22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마찬가지로 2일간 진행되고요. 만약에 일반 공모로도 실권주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대표 주관사진 NH투자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사갖고 온다는 뜻이고요. 인수 후에는 장내 매각하죠. 따라서 실권주가 많다면 빠르게 주가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권주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요. 실권 수수료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보라고 언급을 했었고 잔액 인수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따라서 이제 최대 주주의 참여 정도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솔루스 첨단 소재 유상증자의 최대 주주는 100% 청약 참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는 최대 주주도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지분율 하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자금 조달 방식이죠. 하지만 지금 함께 진행하게 되는 우선주의 경우 전환권 상환권이 없는 우선주고요. 의결권도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정 발행가액은 48,900원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현재 오늘 종가는 63,000원입니다. 예정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뭐 예정 확정가액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시입니다. 예시, 단순 예시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확정 발행가액이 더 낮아질 거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확정 발행가액은 높아질 겁니다. 기업은 21년 결산 지금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변경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핵심이 되는 것은 매출액은 늘고 영업이익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3,811억 원 잡혔고요. YOY 31.4% 증가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YOY 마이너스 93.5%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미비하게 흑자 전환되었고요. 즉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인으로는 매출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규모 감소가 원인입니다. 결국 21년 결산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이죠. 보시면 실적 기반의 모멘텀은 기본인데요. 이 정도 지금 하회폭이라면 어느 정도 실적 쇼크로 봐도 무방할 듯 하고요. 아무래도 빠르게 캐파를 늘렸지만 매출액 증가폭보다는 감가상각이 더 잡혔을 테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 고정비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을 받았을 거고, 더불어 이제 구리 가격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기업이죠. 따라서 실적의 그대로 부담으로 이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컨센을 하회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는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기업 최근 공시한 유상증자 일정, 권리락 신주 인수권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